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8화 대수대명 제3편. 그대가 그렇다면 내일 그렇게 하지. 수희의 말에 큰절 대신 간단한 목례를 올리는 대장 같아 보이는 저승사자의 행동에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저승사자들 역시 수희를 향해 간단한 목례 인사를 올렸다. 인사치레가 끝나자 수희는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각오를 다진 결의에 찬 단호한 눈빛으로 눈앞의 저승사자 대장에게 천천히 자신의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저승사자 대장 맞죠? 전 그냥 아까 저랑 대화하던 저승사자면 충분한데 대장 같아 보이시는 분이 직접 나타나신 거 보면 제가 대신에 몸주라서 이렇게 찾아오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겠다. 화마의 존재가 몇몇 차사들을 소멸시켰다. 이야, 저승사자들이 약하지도 않고 힘도 엄청 세신 분들이 화마 따위한테 당하신 거예요. 혹시 그 화마가 제가 쫓고 있는 그 새끼예요? 그대가 쫓는 화마가 차사들을 소멸시킨 화마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화마의 존재가 한두 개가 아니질 않더냐. 일반적인 귀신들은 차사를 소멸시킬 수 없다. 헌데 이 화마는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섰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사실뿐이군. 저승사자의 말에 수희는 흠칫 놀라며 당황한 듯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음했다. 그럼 답이 없네요. 저승사자들도 소멸시키는 화마를 인간 따위인 제가 어떻게 막아요? 제가 화마랑 붙어 싸워서 살아남을 수나 있겠어요? 인간이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인 것이다. 대신에 몸주이기에 넌 분명 화마를 막을 수 있다. 죄송한데요. 선문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수희를 말없이 응시하던 검은 그림자 형체는 이윽고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건 말할 수 없다. 금기이기 때문이다. 수희는 답답하다는 듯이 저승사자들의 대장이라는 검은 그림자 형체를 향해 소리를 지르려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어깨에 맨 에코백에 들어있던 하나 남은 담배 돛대를 꺼내 불을 붙여 입에 물었다. 수희는 담배 연기를 깊게 한 모금 빨아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다. 수희가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모습을 본 다른 저승사자들은 흠칫 놀라 몸을 덜덜 떨었다. 저 성질 더러운 강림도령 앞에서 담배질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다들 넋을 놓고 수희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금기라, 뭐 저승사자 대장도 말 못할 금기라면 어마무시한 거겠네요. 더 못 물어보겠다.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네. 얄밉다는 듯이 윙크를 하는 수희를 향해 검은 그림자의 존재는 약간 화가 난 듯 굳은 기색이 역력했다. 좋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 그쪽은 누구세요? 보통 저승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대장이라면 이름 정도는 있지 않나? 인간들은 나를 강림도령이라고 부르더군. 와, 전설의 그 강림도령. 이야, 영광이네요. 그럼 물어봐도 되겠다. 저도 당신처럼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높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꼭 알려주셔야 해요. 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내 남은 수명이 얼마나 돼요? 강림도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기가 찬 헛기침을 내뱉었다. 자신이 뿜어내는 기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대꾸를 하며 장시간 대화를 한 인간은 지금껏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림도령이 어이없어하는 동안 수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화마의 기운을 사용할 때마다 본인의 몸에 상당한 충격과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 사실 본인의 수명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수희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부적을 만들 때마다 승주의 수명이 줄어들듯이 화마의 기운을 사용할 때마다 수희 자신의 수명 역시 줄어드는 것이 확실했다. 길어야 3년 아니 2년일까? 수희는 되도록이면 자신의 수명이 길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려 눈앞에 강림도령이라는 존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요? 그대는 정녕 내가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에이, 선수끼리 왜 그러실까? 금기가 말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말만 안 하면 되지 않나? 능글스럽게 말하는 수희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강림도령의 검은 그림자에서 불쑥 손이 튀어나오더니 네 개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생겨났다. 오호,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그러면 그 중에 2년만 승주 언니 줘요. 나 도와서 부적 쓰는 승주 언니 알죠?
아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기 저 집안에 있는 할머니 수명도 종우라는 손주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고요. 뭐 저 노인네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면 할머니 다음 생에 수명이라도 미리 좀 끌어다 쓰시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강림도령이면 저승사자들 대빵 아니신가. 에이, 그 정도도 못하면 대빵 자리 맡아서 보수하고 있으면 안 되죠. 실력이 없는 건데. 아니다, 능력이 없는 거라고 해야 하나? 능글맞은 목소리로 마치 도발하는 듯한 수희의 비아냥에 강림도령이 뿜어내는 기운이 더 강렬해지면서 짙어졌다. 강림도령은 지금 수희의 말에 흥분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수희의 몸이 잠시 휘청거릴 정도였다. 수희는 그 기운에 압도되어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덤덤해 보였다. 에이, 참 승질머리 더럽네. 이봐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야. 내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로 보여요. 에이씨,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나보고 화마를 처리하라고. 지금 저승사자들 소멸되니까 나보고 화마 좀 잡아 족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저기요, 강림도령씨, 기브앤테이크 몰라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참 답답한 양반일세. 나 죽으면 화마는 누가 처리해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죽여보던가. 주변 저승사자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면서 저승사자들 무리에서 큰 일렁임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무리 대신에 몸주라지만 한낱 인간 주제에 강림도령 앞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섞을 수 있고 심지어 강림도령에게 대들기까지 하다니. 아니, 대드는 것을 넘어서 협박에 가까운 수희의 태도에 지금 저승사자들은 모두 까무러치기 직전이었다. 사실 몇몇 저승사자들은 오히려 저 무서운 강림도령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수희의 태도에 환호를 하고 있기도 했다. 원래 얄미운 부장을 혼쭐내며 대드는 신참 부하 직원은 얄밉다기보다 고와 보이기 마련이다. 다들 조용. 전부 다 물러나라. 수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강림도령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짜증 섞인 호통을 쳤다. 그의 분노서린 고함에 순식간에 저승사자들 무리에서의 웅성거림이 잦아들며 어느샌가 주변 공기가 잔잔해져 편안해졌다. 저승사자 무리들은 강림도령의 명령에 따라 모두 사라져 주택마당에는 수희와 강림도령만이 남아있었다. 저기요, 진짜 제발 좀 해줘요. 그 정도도 못 해주시면 저한테 부탁하실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수희는 이제는 강림도령을 향해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한껏 긴장하고 있었다. 강림도령과의 이 거래가 어긋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 거래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조용한 정적이 10여 분쯤 흘렀을까.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며 고민하는 듯한 강림도령의 조용한 목소리가 수희의 마음속 깊숙이 전음이 시작되었다. 저 노인의 혈육은 향후 3년 정도 목숨이 연장되었다. 물론 대신에 저 노인의 남은 여생은 줄어들고 그 삶 또한 평탄치 않겠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연이라는 수명 역시 그 부적술사 여자에게 전달되었다. 후회해도 이제 방법은 없다. 강림도령이 말없이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것은 수희가 요구하는 제안을 들어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방삭을 잡아낸 그 영특한 강림도령은 10여 분의 고민 끝에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장적을 고치는 것이었다. 종우의 장적에서 한자의 일자 위에 비스듬히 두 획을 그어 넣었다. 놀랍게도 한자는 천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종우의 남은 삶은 1일 이었지만 방금 수희가 제안한 딜로 인해 1000일으로 늘어난 것이다. 1000일은 3년 정도의 시간이었다. 꼬맹이는 3년 정도 번 건가. 일단 그거라도. 나머지는 뭐 저 할머니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고. 그래도 고맙네요. 그렇게 일 처리해주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제 동생 수환이는. 남동생 수환의 이야기를 꺼내는 수희의 목소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차고 거칠 것 없던 수희조차 동생 수환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두렵고 초조했다. 긴장이 가득 서린 걱정스런 눈빛으로 조심스레 수환이의 안위를 묻는 수희를 향해 강림도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의 피부치는 유예다. 유예요. 유예라면. 화마를 처리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그 후엔 나도 모른다.
신께서 소관하시는 일이니 그 모든 게 얽힌 이상 우리 뜻대로 되진 않는다. 그래서 유예라는 것이다.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수환이가 죽어도 제 복수가 끝나는 건 보고 나서 떠났으면 했거든요. 당장 죽지 않는 거면 됐어요. 그런 수희를 안쓰럽다는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던 강림도령은 수희를 향해 무언가 한마디 더 꺼내려다가 이내 멈칫하고는 말을 아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수희의 눈썹이 이마 위로 잔뜩 치켜 올라가며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왜요? 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다. 언젠가는 그대도 알게 될 터이지. 뭐라고 하시는지 참. 암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전 이만 바빠서 먼저 갑니다. 눈썹 옆에 가볍게 비스듬하게 손바닥을 가져다 대며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하고 뒤돌아 성큼성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수희를 향해 강림도령은 고개를 슬며시 가로저으며 안타깝다는 듯이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 억울하게 죽어도 그것은 본인의 팔자소관인 것이다. 죽음도 인생의 일부이거늘 언젠가는 그대 역시 모든 것을 다 아는 날이 오겠지. 그대의 운명도 참 불쌍하고 가엾도다. 수희는 수환이가 오래 살길 바라지만 자신의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오롯이 견디며 살길 바라지도 않았다. 수환이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동생이길 바랬다. 그것이 또한 처참하게 죽임당한 내 가족들이 바라던 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승주에게 자신의 수명을 넘겨줄지라도 수환이에게만큼은 수명을 넘겨주지 않은 것이다. 승주는 자신을 위해 억지로 자신의 수명을 사용했다. 인위적인 수명 단축이라면 자신이 다시 채워주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수명만큼 살고 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섭리였다.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금기임을 수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수희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복수가 끝나는 것을 보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수희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수명 따윈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차피 애초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화마에 대한 복수만 끝내면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수희였다. 다행이라는 듯이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수희는 가지런한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어 보였다.